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한국이랑 미국 왔다 갔다 하면서 다양한 작품 만들면서 늘 하던 대로 바쁘게 지내고 잘 있습니다. 일단 그 오페라라는 작품 작년에 나왔던, 그리고 이제 이번 여름에 오리진이라는 신작을 하나 발표를 했어요. 가장 애정하는 작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트라는 작품이 일단 표현적인 스타일도 그렇고 주제의식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저라는 창작자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작품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한 2년, 3년 차쯤 됐을 때 이 작품을 만들었었는데, 그때, 글쎄요, 그때 좀 개인적으로도 좀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그냥 여러 가지 갈등과 어떤 인간의 욕망 같은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회의감에 빠져 있었던 시기였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사실 물론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런 거는 뭐 특이하게 뽑을 건 없지만, 우리나라는 남북한이라는 좀 재미난, 그러니까 좀 유별난 그런 환경을 갖고 있잖아요. 사실 하트의 기본적인 인스피레이션은 남북한 관계였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한국인으로서 미국이란 무대에서, 그러니까 미국이란 또 환경에서 그 이제 적응을 하면서 오히려 해외에 나오면은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더 질문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한국에 있으면 다 한국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미국에 오면은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뭐 프랑스 사람 다 몰려 있으니까 나는 이제 국적이나 이런 걸 떠나서 나는 코리안 오리진이 있구나라는 거를 늘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생긴 것도 다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남북한이라는 키워드에 관심이 갖게 되고, 그러면서 훨씬 좀 추상적으로 개념적으로 풀게 된 거죠. 욕망과 갈등과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에 대해서 좀 허상일 수도 있고 혹은 실제로 중요한 가치일지도 모르는 하트를 쫓는 수많은 군중들의 어떤 이제 그런 갈등과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된 그런 작품이에요. 네. 그리고 확실히 하트를 통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거는 그 시네마토그래피였어요. 좀 이제 카메라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컷이나 어쩌면 제 작품 중에 가장 다이나믹한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 오히려 저는 최근 작품은 훨씬 정제되고 정적이고 좀 카메라도 함축적으로 쓰고 그렇게 했었다면은, 그때는 움직임이라던가 연기라던가 어떤 애니메이션의 기술적인 부분이나 카메라 워킹에 대해서 연구를 대단히 하고 있었던 시기여서 그런지 지금 돌이켜보면 하트가 가장 다이나믹하고 움직임에 대한 연출이 현란한 작품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사운드 디자인이에요. 사운드 디자인이 사실 저는 어떤 제 작품을 보셔도 음악과 음향에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라는 부분에서 동의하실 것 같은데, 이때도 학생 작품이었지만 음악과 음향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싶어서 갖고, 이거를 그냥 웬만한 사운드 디자인으로 연출을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물어물어 발품을 팔아서 헐리우드 말 그대로 헐리우드 사인 있는 그쪽 동네에 그 전문 영화 사운드 디자이너, 아직도 기억나요. 이름도 피에로 무란데 이탈리안 아저씨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애였고 20대 초반 애였고 거의 한 중요한, 거의 레옹이랑 되게 닮은 분이었어요. 외모가 레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분한테 나는 자문을 구하러 갔는데 그분이 딱 제 애니메이티를 보더니 되게 기특해 보였는지 돈 한 푼 안 받고 그냥 해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이 그때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오 마이 갓. 그래서 근데 그래서 정말 근데 이분한테는 이게 참 재밌었나 봐요. 이런 류의 작품이. 오히려 저도 헐리우드 쪽으로 와보니까 그럴 수만, 돌이켜보니 그럴 만한 게 굉장히 상업적인 작품만 늘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인디펜던트한 작품이 신선했나 봐요. 그리고 또 이 학생한테 뭘 받겠어. 왜냐면 이분은 워낙에 레이트가 높은 사람이라 돈으로 계산하다 보면 한두 푼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해줄게. 그냥 몇천 불이면 뭐고. 그래서 대신에 네가 나중에 성공하면은 작품 같이 하던가 하자라고 했는데 아직 못 갚고 있네요. 그 은혜를. 근데 그랬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얘기가 그래도 하나 여담이, 제가 너무 기쁜 나머지 그때 차를 몰고 있었는데 제 동료로 그래서 예스를 받고 돌아오는데 과속을 한 거예요. 아이고. 과속을 해서 경찰한테 잡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30km로 가야 되는데 한 50km로 제가 달린 거예요. 그래서 경찰한테 딱지를 떼면서도 난 웃고 있는 거야. 그랬었던 여담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사실 좀
그 우울감을 느꼈는데 그 우울감이라는 게 개인적 차원의 어떤 무슨 큰 일이 있어서 어떤 계기가 있어서 느끼는 우울증 이런 개념이 아니라 좀 우리 사람들이 인류가 혹은 좀 거대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모두 겪고 있는 어떤 공허함과 무의미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가치관이나 가치 체계들이 많이 무너지고 또 자연 환경도 많이 무너지고 과연 우리 인류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끝에 그 종교에 대한 개념도 많이 무너졌잖아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종교에 좀 신실하신 분들은 동일하실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은 그런 부분도 그렇고 뭔가 우리가 전반적으로 길을 잃었다라는 감정이 좀 들어온 거예요. 우리 인류가. 왜냐하면은 그 예전에는 종교가 그런 기능을 해줬고 그 후에는 어떤 것들이 기능을 해줬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지금 오히려 우주 밖에 외계인을 논하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과거에서부터 집대성한 지식 체계와 이런 철학으로 우리가 그 다음을 살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갖고 있나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작품이에요. 그래서 메타모더니즘이라는 게 아마 유럽 쪽에서 만들어진 신생 개념인데 많이 찾아보면 많이 안 나올 거예요. 사실 이게 완전히 인정받는 그런 체계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이디어는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그 후에 뭔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모더니즘은 결국 인간이 짠 게 쉽게 말하면 모더니즘 인간이 짱이야. 근데 뭐 이제 신이 있어. 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은 오히려 신 죽었어. 이렇게 하면서 되는 건데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는 무의미 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직 모르겠네라는 어떤 방향성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접근하고 있는 게 메타모더니즘이에요. 되게 쉽게 아주 얘기를 하자면은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은 한 인물의 어떤 여정을 따라가기는 하는데 좀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내러티브가 있으면서도 없으면서도 좀 그냥 머릿속에 생각되는 무의식과 의식을 따라서 막 만들어본 작품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한 자아가 탄생을 해서 그냥 한 사회의 부조리함과 그 개인이 느끼는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 안에 따뜻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미쳤다가 그러다 서로 막 자아 분열이 됐다가 근데 이게 한 사람 내면에서 있는 일일 수도 있고 한 사회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 친구가 하는 거는 자기가 스스로 소중하다고 느끼는 거를 떨어뜨리고 자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끝을 자기 스스로 선택을 해버리죠. 근데 그 정도로 극단으로 가는데 그러고 나서야 사실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 누군가를 꼭 안아주면서 승화가 되는데 근데 그것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안아주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너와 내가 널 안아주는 걸 수도 있고 결국 거기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한 살짝의 위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승화돼서 방향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니? 애니메이션을 시작하는 많은 분들도 장편 애니메이션의 꿈을 푹 접기가 좀 어렵잖아요. 저도 이제 조금 긴 호흡의 작품을 만들 준비가 이제 된 것 같아서 좀 시나리오 작업을 서서히 준비 중인데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다시피 장편 영화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고작 한 1년 정도 준비를 했고 앞으로 빨라야 3, 4년 후일 거거든요, 개봉. 그래서 그 후에 어떤 일이 있든 저도 정답 장담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어서 꼭 여러분들한테 언젠가는 세상에 이제 선보일 날이 오기를 그 누구보다도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술이 예전부터보다 이제 중요하지 않아졌다라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제는 뭐 AI가 정말 사람보다 그림 더 잘 그리고 뭐 기법이 뭐 엄청나고 뭐 그냥 인간이 대체될 것만 같고 막 그런 얘기들도 있고 뭐 오히려 빨리빨리 자극적이고 빨리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소모적인 어떤 것들이 더 각광받고 근데 그런 것들도 다 좋은데 물론 이제 아이디어나 주제의식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근데 물론 저도 아까 말씀드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사실은 각자가 이제 그것마저 제가 강요하면 그거 꼰대가 되는 건데 이제 그거는 각자가 알아서 찾았으면 좋겠고 그냥 부디 그냥 휩쓸리지 않고 본인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는 아티스트 그런 어떤 한 사람이 되기를 저 스스로도 저한테 하는 말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어쩔 수 없이 작품을 만들 활자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왔고 늘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꾸준히 어떤 형태로든 제 이야기를 계속 남기는 제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그렇게 계속 나아가고 싶습니다.